정부 여당은 추경안 좀 통과시키자 논의하자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만 다루면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접점이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까지는요. 좀 너무 답답해서 울컥했죠. 예, 울컥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다 잘 끌어가고 그러면서 국정 공백을 딛고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야당 대표실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고 그러셨죠? 힘이 다 마르도록 전화드리고 또 입장 설명하고 또 그 야당의 입장도 경청하고 어떨 때는 좀 이건 수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추경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민생 일자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결국 오늘 또 이렇게 파탄을 내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민생은 뭐 어찌됐든 새 정부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한 달 동안의 노력 이런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좀 감정이 격해졌죠. 뭐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시겠지만 원내대표시니까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만 보여주시게 되면 국민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야 입장차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갈린 겁니까? 추경 때문에 그러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추경이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민생과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일자리에 크게 애착도 보이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만들었고 또 국회는 이걸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절대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일단 논의를 하자 계속 그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런데 논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합의할 수가 없었죠. 그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이쪽 자유한국당의 추경 이야기 그리고 여당의 민정수석 출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쏟아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민정수석 그러니까 추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요. 민정수석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거는 성역 없이 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업무 보고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사청문이 끝나고 각 부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자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청와대 업무 보고도 받으니까요. 청와대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자 이런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꼭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야 되겠다. 그 아예 찍어서 합의를 하자는 건데 그거는 업무 보고가 아니고 그거는 청와대 불러서 망신 주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한 대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성역을 두고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협조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민정수석을 딱 박아가지고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거는 전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도 않다 이런 거였죠. 그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실은 완전히 돌직구 던지셨어요.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 진심에 사신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민정수석을 불러라. 추경안 논의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생떼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합의를 결렬시켰는데 그 의도가 이를 통해서 국회를 무제한적으로 공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로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아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정말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578번님이요.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청취만 하시다가 내용을 듣고 정말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문자를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세요.
자유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 지지층만 위하는 당입니까? 민의를 거스르지 않는 성숙한 의회 활동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께 드리는 말씀처럼 국민들은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국회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야당이 제대로 야당다운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과연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의연하게 여당에서는 민정수석 출석시키시고 추경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얻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 안 된다가 아닙니다. 네네. 성역 없이 하도록 하는데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지 누구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거기는 꼭 누구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그 불러서 청와대 망신 주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경을 하시자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 다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했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이제 정우택 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계시는 그 당 아닙니까? 그 당에서도 추경을 매번 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민생을 왜 야당은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추경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 7월 달 통과가 어렵겠는데요? 해봐야죠. 그거는 정말 지금 이 일자리와 민생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추경은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세금이 더 거친 게 있고 그리고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이번 추경이 집행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규직화되는 일자리 부분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더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을 그 불필요한 도로 놓고 또 강에다가 그 돈 쓰고 해외 자원 외교한다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전부 다 아주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엉뚱한 데 돈 쓰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추경안 직권 상정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두 야당이 지금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차츰차츰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야당이 좀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 주시면 두 야당과 함께 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로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끝까지 막는다면 또 저희도 이런 추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추미애 대표가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구제불능의 백해무익한 야당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추경이 한번 시범 라운드 같거든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애쓰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만큼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좀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좀 차별화를 시키시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건 아닌가. 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실 필요는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될 부분은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에 좀 협력하고 또 그 야당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나 예산을 요청을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일만 할 수 있다면야 그분들의 생각이나 요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해야죠.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도 좀 나눠주시면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호남, 충청 이런데 정말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우박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다른 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그 일테면 국민의 당발 일자리 예산, 예. 또 민생 예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시라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추경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예.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한 가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협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한러 외교 관계에 상당히 경제 협력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좀 내부적인 대화나 토론을 해서 다른 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정의는 이미 이 정치적 정의는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네. 저희는 뭐 외교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닥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네.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할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인사청문회 뭐 추경 이런 단계여서 네. 또 대립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 야당의 요구나 또는 야당의 건전한 소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6129번 님도 이런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역지사지인 어떤 진정한 소통 의지를 좀 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셨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역지사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당일 때, 그 야당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여당이지만 야당 생각을 잘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상모심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한테 일을 시켜주십시오. 야당에서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에겐 경제 문제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정치 문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우면 정말 정치인들께서는 얼굴 들고 다니실 그게 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그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뭐 이쪽 자유한국당의 추경 이야기 그리고 여당의 민정수석 출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쏟아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민정수석 그러니까 뭐 추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요. 예. 민정수석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거는 성역 없이 하도록 하겠다. 네.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업무 보고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사청문이 끝나고 각 부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자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청와대 업무 보고도 받으니까요. 네. 청와대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자 이런 게 저희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꼭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야 되겠다. 당도 경청하고 어떨 때는 좀 이건 수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 예.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추경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민생 일자리 추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결국 오늘 또 이렇게 파탄을 내고 예. 저희가 보기엔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민생은 뭐 어찌됐든 새 정부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동안 한 달 동안의 노력 이런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예. 좀 감정이 격해졌죠. 뭐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시겠지만 원내대표시니까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만 보여주시게 되면 예. 아예 찍어서 합의를 하자는 건데 예. 그거는 업무 보고가 아니고 예. 그거는 청와대 불러서 망신 주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한 대로 업무 예.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성역을 두고 하지는 않겠다. 예. 그렇게 협조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민정수석을 딱 박아가지고 네.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거는 전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도 않다 이런 거였죠. 그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실은 완전히 돌직구 던지셨어요. 대선 불복하는 거냐. 네. 이 진심에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민정수석을 불러라. 정부 여당은 추경안 좀 통과시키자 논의하자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만 다루면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접점이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까지는요. 좀 너무 답답해서 울컥했죠. 예, 울컥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다 잘 끌어가고 그러면서 국정 공백을 딛고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야당 대표실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고 그러셨죠. 힘이 다 마르도록 전화드리고 또 입장 설명하고 또 그 야당이 국민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야 입장차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갈린 겁니까? 추경 때문에 그러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추경이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민생과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일자리에 크게 애착도 보이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만들었고 또 국회는 이걸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절대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일단 논의를 하자 계속 그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런데 논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합의할 수가 없었죠.